자, 이어서 바로 일발장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어제 너무나 좀 아쉬웠던 게 저희 오전장 분위기 좋게 다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후부터 느닷없이 조금씩 하락을 하더니 셧다운이 거의 이제 확정됐다. 이제 하원 표결만 남았다 이러면서부터 급격한 세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오늘도 셧다운 해제 재료 하나를 다 썼는데도 빠져 걱정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 또 환율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면 이게 이제 달러의 또 강세 요인이다 보니까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0원도 넘어가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뭐 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사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1,480원이 네. 고점이었으니까 거의 지금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투자자분들도 이 환율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네. 걱정이 이제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장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지수는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일단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를 끝났습니다만 막았는데,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를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막았는데, 오히려 이제 코스피 지수도 하락 마감한 거는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환율은 이게 뭐 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 우리나라 2.5%, 미국은 이제 4%. 기준금리 격차도 좀 크고 또 지난 10월 달에 우리 또 서학 개미분들이 역대급으로 네. 10월 달에 이제 해외 주식 매수 금액이 68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 매일 사셨죠? 맞습니다. 이게 네. 집계 이래로는 이제 최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본 유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앵커님도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아니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제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팩트 시트가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건가 그것 때문에 서로 좀 티격태격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관세 협상이 타결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게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어쨌든 매년 200억 달러 또 우리나라 외환 계적에서 이제 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원화 약세 요인이고 네. 안 되니까 또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 약세 요인이고 안 이제 나오니까. 이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구조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게 우리 시장에 지금 약간은 좀 취약골이다. 다만 뭐 기관들 연기금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고 네, 맞아요. 기관들이 또 방어적인 네.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또 엄청난 또 자금 지금 이제 예탁 자산이 뭐 90조 원 가까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신용 잔고가 높아졌다. 저는 뭐 그런 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뭐 중소형주를 신용을 몇 조씩 써가지고 이제 산 게 아니라 신용잔고의 또 거의 대부분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하이닉스에.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에 이제 배팅한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시가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막강한 어떤 대기 매수세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뭐 우리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이제 전망이 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오늘 뭐 미국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약간의 이제 좀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 기술주들이 빠지고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네. 사상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이슈로 또 K바이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 이 전기차, 리비안 얘기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준호 매니저가 약간 유사한 거기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일발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일발을 함께 풀어보고 우리가 준비한 또 그 이슈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전기차가 살아 있었더라고요,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도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고 캐즘이 좀 극복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9월 달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액공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3분기 어떤 판매량이 좀 일시적으로 좀 증가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분기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좀 꾸준히 증가하는지는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이 결국 전기차 판매량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결국 ESS 쪽에서의 어떤 맞는데. 매출을 크게 시세가 들어오면서 국내 이제 2차 전지 소재 또 그리고 셀 기업들도 다시 한번 그 ESS 밸류체인에 포함되며 큰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을 제외하고 코스닥을 또 살릴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기업
에코 프로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어제도 뭐 살렸죠. 맞습니다. 네, 어제도 네. 사실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코스닥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진선준 의원이 둠투스에 관련된 다시 한번 재추진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증시 또 이제 특히 금투스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좀 이제 세론이나 아니면 이제 실망 매물이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는 2차전지 섹터가 비교적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2등이고 그리고 이제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3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총을 합치면은 알테오젠보다 시총이 좀 커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또 내년 상반기에는 2차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코스닥의 어떤 이제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전구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친환경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 HN이 대표적인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끄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인데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개분기 연속 실적 성장세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 4곳을 7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상당 부분 이익이 좀 발생했다는 부분과 결국 또 ESS의 어떤 매출이 급부상하면서 4개분기 연속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특히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이 지금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ESS 쪽의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전지 소재와 또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을 이제는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ESS 시장의 어떤 성장이 정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AI 인프라에 있어서 ESS가 핵심 게임 체인저 역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EV 전기차의 어떤 실적을 넘어서서 그 전기차의 어떤 실적의 어떤 그 실적을 좀 부진을 좀 이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게 결국 ESS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UBS에서도 어제 이제 ESS가 유일하게 전력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다라는 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어떤 전력 피크 그리고 이제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서 전력 안정성 그리고 이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게 이제 가장 핵심 역할이기 때문에 꼭 신재생 에너지에만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화력 발전이 됐던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됐던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결국에 지금 이제 전력의 어떤 피크를 막고 또 그리고 전력을 분산해서 결국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대하게 뭐 SMR이 됐던 또 그리고 이제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마구잡이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전력의 핵심, 그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ESS로 계속 시장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장 자체가 거의 45배에서 50배 이상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ESS의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좀 흔들렸던 부분도 결국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뭐 히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고 또 이제 그 추가 관세도 1년 유예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화해의 제스처가 나오는 것 같지만 또 뒤에서는 자체적으로 탈중국화가 더욱더 빨라지고 자체적인 히토류 생산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카드로 꺼내드렸던 결국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또 리튬 관련된 또 그 수출 규제 카드가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양극재와 그리고 또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에코프로의 어떤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최근에 테슬라와 지금 이제 ESS 대규모 3조 원 규모의 어떤 공급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지금 이제 LG 엔솔과 함께 같이 지금 이제 삼성 SDI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어떤 주력 고객사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대규모 또 공급 체결과 그리고 특히 중앙 계약 시장 ESS 입찰 공고에서도 1차 때는 삼성 SDI가 거의 다 석권해 버렸잖아요. 싹쓸이 해 버렸잖아요. 근데 2차 지금 입찰 공고도 11월 말에 지금 나오는데
거기서도 삼성 SDI가 대규모 다시 한번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ESS의 어떤 밸류 체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저는 앞으로 이제 코스닥의 어떤 상승도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에코프로를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뭐 추억의 전통의 네.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는 에코프로 머티라는 전 구체를 갖고 있고 맞습니다. 또 왼쪽에는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를 갖고 있고 전기차만 좀 다시 한번 살면은 살면은 좋은데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준호 매니저는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사는 것도 좋지만 ESS 쪽이고 네. 삼성 SDI의 짝꿍으로서 함께 가자. 어제도 좋았는데 최근에 그 NH투자증권에서 손실 계좌들 공개를 하고 막 평균 나왔을 때 네. 손실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개 종목이 카카오하고 에코프로거든요. 맞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야기해 주시면서 카카오프로 어디까지 에코프로를 한번 좀 들고 계신 분들 많을 네. 거 아닙니까? 좀 볼까요? 왜냐면 이제 에코프로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 시작한 게 이제 불과 이제 지난달부터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3년, 2년 가까이 좀 보고 주가 계세요, 조정 흐름이 여러분. 나와주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에 물려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예전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지금의 SK 하이닉스의 어떤 열풍에 버금갈 정도로 네. 정말 이제 에코프로 매일매일 가자 외치면서 매일매일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시세 부출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정말 그래서 하이닉스네요. 맞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어떤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에 물려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가 네. 매수가 좀 유입되고 큰 폭의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3년이 돼갑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ESS 쪽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탈출구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판매량까지 정말 내년부터 좀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세와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떤 이제 코스닥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가 향후에는 뭐 로봇, 휴머노id 로봇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부분에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에코프로 보유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4개분기 연속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그 실적을 결국 ESS가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거의 한 수천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에 본격적인 매출과 테슬라의 어떤 계약이 저는 2026년도에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본다고 하더라도 전 충분히 2차 시세가 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일단 어저께 종가였던 94,100원을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0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1만 3천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8만 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외쳐줬으면 준호 매니저가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일단은 11만 원. 11만 3천 원. 네, 네. 맞습니다. 11만 3천 원을 가야 15만 원도 가고요. 네, 그래서 11만 3천 원 정도 가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2차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흐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에코프로 2차 전지주의 대장을 향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슈를 가보도록 할 텐데요.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입니다. 네. 영민 매니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빠지고 했던 게 이게 한 7조예요. 그렇죠? 예, 56억 달러, 맞습니다. 58억 달러. 그런데 천하의 소프트뱅크가 7조가 없어서 저 황금알인 엔비디아를 팔아? 이런 우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실제로 일단 다 팔았다는 것 자체도 약간 네, 투자자들한테는 엔비디아 주가 이제 200달러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 올라온 건가?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다른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분을 다 팔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좀 우리 엔비디아 주주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찜찜한 그런 이제 찜찜하죠. 대목이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중요한 건 이제 네. 7조 원 정도면 사실 이제 소프트뱅크가 그동안에 이제 투자해왔던 어떤 자금을 감안하면은 아니 7조 원이 없어가지고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았다. 이게 약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많이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기시감이 드는 게 우리가 엔비디아가 뭐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등등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매출 넘겨주고 대신 투자받고 약간 이런 이제 구조였잖아요. 네, 순환 출자.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네.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엔비디아 팔아가지고 오픈 AI 투자하고 맞고.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조금 한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사실 이제 애플이 혼자 상승했거든요. 네네.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빠졌는데 애플이 혼자 상승한 건 애플은 매우 보수적인 이제 제한적인 AI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 안 하죠. 과잉 투자 안 했다라는 게 오히려 높은 점수를 이제 받으면서 애플은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는.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 미증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AI 버블론, 뭐 거품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됐을 때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정말 뭐 조 단위가 아니라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 집행. 지금 메타도 최근에 6천억 달러 데이터 센터 투자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도 이제 캐펙스도 굉장히 좀 크게 상향 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들이 과연 어디에서 이 재원을 조달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틀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거든요.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고 어제는 또 우리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지난주에 급락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이제 반등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순환매가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네. 다른 업종 쪽으로도 순환매가 분명히 좀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약간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 그 빌미가 된 게 이제 요 또 AI 이제 버블론 거품론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은 뭐 저는 이걸 너무 크게 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이제 간밤에 또 마이클 버리가 메타 등 몇몇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감가상각비 이제 계상 문제, 요거 이제 또 조금 트집을 잡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뭐 시장에서 바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게 마이클 버리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오 쇼 포지션 갖고 있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감가상각비 이거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회계적인 기준으로 회사의 이제 판단 하에서 충분히 얼마를 이제 계상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뭐 근본적인 AI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기에는 매우 좀 지엽적인 문제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지금 분위기가 약간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쪽에 이제 하락이 진행이 좀 된 거지 AI 버블이다, 뭐 AI 산업 전반이 이제 고점이다 이런 얘기하고는 저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가격 전략만 한번 봐주시죠. 지금 보니까 59만 원, 60만 원대에서도 우리 개인들이 상당히 좀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그 은행에서 한 30조가 증시로 넘어왔는데 이분들은 그냥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직진하신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는 좀 어디를 좀 하한선 좀 잡아볼까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마치 이제 우리 동학개미 분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 이게 약간 대치전선.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한 달 반 이상 지속적으로 하이닉스를 좀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제 딱 제가 말씀드렸던 64만 원, 65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바로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65만 원 정도가 한 11월, 12월 초까지는 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너무 여러분들이 좀 혈안되실 필요 없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소부장 종목들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PSK 말씀드리면서 세정장비 KC텍도 딱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냥 KC텍을 할 걸 그랬는데 어쨌든 KC텍이 어제 장중에 2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기판 쪽에 TLB도 어제 막 급등하고. 근데 언급은 했었어요. 그런 대안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저는 목적성은 분명하다라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내년까지 봤을 때 하이닉스 목표가 80만 원 이상까지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래서 뭐 80만 원이 갈지 90만 원이 갈지 지금 뭐 100몇십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매물 저항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중장기 포지션으로 나는 은행 예금 대신에 SK 하이닉스 선택한다. 은행 예금 대신에 삼성전자 선택한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배당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줄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도 은행 예금보다 저는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주가 수익률 자체도 내년도에 저는 최소 20, 30% 이상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바라보셔야지 최근에 이런 폭발적인 시세를 기대하고 한 달 만에 한 30%
뭐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11만 원, 하이닉스는 65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 11월, 12월 초에 단기 고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님 타점은 한번 60만 닉스 깨지고 요럴 그렇죠. 때좀 한번 목돈. 5일선이 깨지는 네, 기회를 안 주는 네. 것 같지만 분명히 계속 줄 주고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지난 10월 달에도 네. 5일선이 이제 깨지는 기회를 한번 줬었고 지난주에도 5일선이 이제 깨지는 자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을 하락 이탈한 자리가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간점으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8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 수준이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영민 매니저가 앞서 얘기했던 그 마이클 버리의 그 회계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면은 AI 기업들이 갖고 있잖아요. 자산인데 이제 2년만 되면 실은 이거 감가상각 쳐서 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AI 기업들을 보니까 6년, 7년까지 오래오래 감가상각을 안 치더라. 그래서 이제 회계 부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은 7년 된 막 구닥다리 칩도 지금 중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가격이 뭐 7,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잡아야 되는 건데 된다. 감가상각비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 요 주장은 사실 지금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얘기가 바로 마이클 버리 맞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삼성전자 얘기 잠깐 얘기 듣고 리비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인덱스에서도 맞아요. 기관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어제는 그래도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굳건하게 좀 시장 그 하락을 좀 방어해주기도 했고 코스피 상승을 같이 좀 견인을 네. 해주기도 했었었는데 결국 지금 이제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지난번에 미친 듯이 팔다가 제일 먼저 또 이제 강하게 순매수가 유입됐던 것도 결국 이제 삼성전자였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또 이제 HBM뿐만 아니라 좀 크게 더 기대가 되는 게 이제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도 그리고 메모리 업황의 본격적인 이제 슈퍼 사이클이 거의 초입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가장 상징적인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거품론은 뭐 2023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또 이제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다 팔았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는 게 그걸 팔아서 결국 다시 한번 오픈 AI의 지분을 늘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4에서 11%까지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주가를 판 건데 이제 소프트뱅크는 이제 초기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폭발적인 기업들을 잘 선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서 원래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4.9%로 엔비디아 4대 주주였는데 그걸 끝까지 들고 있었기만 했었으면 거의 지금 300조 이상의 어떤 부호가 더 추가로 자산을 증식시키면서 지금 전 세계 한 5번째 어떤 부호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도 엔비디아 AI 서밋에서도 우는 신용을 하면서 막 끌어안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그때 팔았고 남아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를 기분 나빠서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1억 갖고 있었었는데 다 손절치고 나서 이제 지금은 1,000만 원 됐는데. 맞습니다. 1,000만 원 남겨놓은 네.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해 버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오픈 AI로 이제 옮겨가는 거니까 이게 다시 한번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전략 매도가 저는 AI 섹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뭐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가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AI 산업의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 잠깐 보면요. LG전자가 한 4%대,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2.6%대. 네. 이 LG그룹의 약간 이제 AI 맞습니다. 산업주인데 우리가 간밤에도 애플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약간 덜 투자한 친구들, 맞습니다. 후발주자한테 약간 이제 프리미엄 주나? LG 관련한 네. AI 요 전략들은 어때요? LG 그룹주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특히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네. 이제 애플 아이폰 매출이 또 워낙에 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애플도 그동안 AI에 투자를 좀 덜했다라는 이유로 좀 상승이 나왔고 또 아이폰 판매량이 잘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LG전자 그리고 LG 이노텍도 결국 애플의 어떤 상승과 같이 똑같은 이유로 충분히 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데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쪽의 판매량도 너무나 좋지만 최근엔 또 이제 그 카메라 센서가 뭐 다양한 첨단 산업에 다 접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가장 핵심 눈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G 이노텍의 재평가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한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국내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오히려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우리 국내 기업들 오히려 AI 쪽에 큰 투자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오픈 AI와 협력하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잔잔한 투자.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어저께 애플의 어떤 상승 논리를 적용한다고 했을 네네. 때는 오히려 뭐 카카오나 아니면 국내 이제 LG이노텍 그리고 LG전자, LG그룹주들이 오히려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근데 저는 LG그룹은 사실 AI 쪽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AI 관련된 특허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기업이 LG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G이노텍과 이제 LG전자가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고 특히나 이제 애플의 어떤 상승과 같이 맞물려서 LG 그룹의 어떤 이제 저평가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플러스도 네, 맞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잖아요. 투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저기도 위성 통신 관련된 위성 사업도 통신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있는 경사. 기업이기도 예. 하고 지난번에 뭐 대규모 이제 SKT에서 해킹 사태 이후에 반사 수혜도 좀 이제 얻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LG 유플러스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LG 그룹의 이제 AI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LG 유플러스다 보니까 LG 그룹의 약간 저평가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코로나 때도 모든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다가 마지막 상한가 들어갔던 기업이 LG전자였습니다. 애플카. 네, 그래서 네. 결국 LG전자까지 한번 시세가 크게 분출되는 게 이 시장의 어떤 시즌 종료, 파이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좀 최근에 이제 AI와 로봇 쪽에 새롭게 지금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로봇 쪽으로 좀 집중하면서 특히 아이폰 쪽에 이제 캐시카우가 탄탄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G그룹도 우리가 좀 이제 우습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리뷰를 잠깐 하고요. 영민 매니저. 네. 어제 캐시텍도 했으니까 소부장 얘기 뭐 그걸로 네. 오늘 마무리하죠. AI는. 어제는 보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소부장 종목들이 동행하는 우리가 이제 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기대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좀 만들어졌었어요. 어제 이제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오테크닉스. 장 후반에 오히려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주면서 종가 관리를 나름대로 좀 잘 했어요. 레이저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뭐 TSMC 추후에 또 펜토초 공정 관련해서 또 SK 하이닉스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고 뭐 신규 장비들까지 해서 내년도에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 이제 근처에서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이제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뭐 저는 장비 종목들 중에서는 그냥 탑픽 오브 탑픽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내년도에 뭐 한 35, 6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정 쪽에 이제 케이스텍, CMP 장비 어저께 이제 한 14%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같은 세정인데. 맞습니다. 네. 이제 박스권을 이제 뚫어내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움직였고요. 결국은 세정, 연마 뭐 이런 쪽에 이제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선단 공정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 집행이 반드시 좀 늘어나게 될 거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거는 뭐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라기보다는 사실상 디램 가격 급등 때문이고 또 HBM 가격의 이제 고공행진 때문이잖아요. 그 두 가지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P와 Q를 놓고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워낙 이제 쇼티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디램 가격이 뭐 자고 일어나면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DDR5 가격만 하더라도 지난 이제 10월 초에 9월 말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8달러 내외였던 게 11월 달 들어서서 15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2배가 급등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거 속된 말로 완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논한 거죠. 똑같은 가격으로 만들어놨는데 가격이 폭등하니까 마진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된 거고 사실상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디램에 대한 투자한다. 뭐 SK 하이닉스가 라인에 대한 투자, 뭐 증설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고 가는 건데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장 또 먼저 받을 수 있는 쪽이라는 거예요. 원익 IPS라든지 PSK 이런 전공정의 핵심 장비 기업들과 세정 연마 기업들은 선단 공정과 그다음에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케이스텍도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박스권을 이제 뚫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코미코 같은 기업이에요. 네. 코미코도 세정 쪽이고 코미코는 또 파운드리하고도 가장 또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코미코가 또 오늘은 한번 코미코죠.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으니까 코미코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셈 리뷰하죠. 네, 일단은 뭐 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냉각 시스템 어제 이제 결국 순서다. 그래서 시계열 순서대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변압기가 올라가고 변압기가 올라가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제 냉각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GST가 어제 한 10% 네. 가깝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도 지금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칠러도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를 공급하고 있는 유니셈까지 이제 같이 이제 시세가 들어왔는데 특히나 이제 GST와 또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이제 공급사를 두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투자 확장과 또 메모리 업황의 어떤 회복에 있어서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칠러 장비의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의 어떤 실적도 훨씬 더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열을 낮추는 데만 거의 40% 이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세대 냉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 국내의 어떤 액침 냉각이 바로 이제 공급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는 액침 냉각이 어떤 보완제로서 이제 칠러 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또 특히나 지금 스크러버 장비 또 칠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유니셈과 GST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줘도 좀 큰 시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도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T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에서도 한 3% 이상의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GST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유니셈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액침 냉각 딱 하나만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GST가 좀 대장이고요. 스크러버와 또 칠러 장비의 어떤 이제 점유율을 본다고 했을 때는 소부장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유니셈이 조금 더 우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냉각 쪽들 다 가고 있습니다. 삼성공조도 3%대, K엔솔도 2%대, GSC도 3%대 함께 지금 가고 있다는 것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리비안 이야기 준호 매니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앤다운 좀 잠깐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좀 이따 가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관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이제 AI 반도체로 들어오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개인들이 동학 개미분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와줘야 맞습니다. 체감도 국민분들이 느끼고 시장도 올릴 수 있는 네. 기관들 유입 그리고 간밤에 나온 리비안 보면은요 3분기 깜짝 실적에다가 은근히 좀 시세가 리비안이 맞습니다. 계속 급등하고 있었더라고요. 전기차를 캐즘 하는데 바닥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장중에 5%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SK 하이닉스와 함께 사실상 코스피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대장주인 에코프로, 코스피의 대장주인 LG엔솔과 그리고 코스닥 쪽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의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특히 LG엔솔과 에코프로 자체가 ESS의 어떤 매출로 3분기 또 4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캐즘까지 서서히 극복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정말 2차전지 섹터에 다시 한번 큰 훈풍을 우리가 봐도 좋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비안의 주가도 어제 간밤에 거의 10%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16억 달러고 그리고 주당 손실은 65센트인데 시장에서는 매출이 한 15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손실은 74센트로 예상해서 시장의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적자폭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적자폭이 좀 축소됐다라는 그만큼 우리가 전기차와 2차전지 섹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거의 6천억 규모의 거의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폭 축소만 돼도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가 낮다. 그러니까 AI와 좀 다른 점은 AI는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 높잖아요. 실적은 잘 나오고 시장의 기대치까지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2차전지는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서 적자폭만 조금만 축소돼도 시장에 곧바로 반응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바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리비안이 10% 올랐던 것도 이제 주당 손실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하면서 안정적으로 나와줬다라는 게 크게 올랐고 그 외에도 지금 리비안의 스케렌지 CEO에 대한 어떤 이제 보상한 패키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비안은 제2의 어떤 테슬라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일론 머스크가 부러웠는지 똑같은 보상 패키지 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주가를 40에서 140달러까지 상승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 CEO에게 최대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7천억 정도 규모의 주식 보상한 패키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러면 이제 리비안이 다시 좀 이제 주가를 정말 끌어올리기 위해서 CEO가 엄청난 노력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적적인 부분만 본다고 했을 때도 아까 에코프로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가 폐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일시적인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4분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 지금 이제 대규모의 주식 보상 패키지가 결정됐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주식을 좀 부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적용되지 않았나. 다만 이게 주가를 쭉 당겨보면요. 최근에 큰 폭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오긴 했지만 주가를 다시 한번 쭉 당겨보면 이게 원래 163달러에서 10분의 1토막이 났던 상태예요.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2의 어떤 테슬라로 원래 리비아와 니콜라가 있는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폐지가 됐고 실제로 지금 리비안과 루시드가 살아남은 상태인데 일단 지금 이제 40달러에서 14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원래 주가 가장 리비안이 잘 나갔었던 160달러 수준까지만 올려놓으면은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라는 어떤 패키지가 결정됐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앞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어떤 이제 힘과 그리고 서서히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리비안의 어떤 이제 큰 폭의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LG화학 그 외국인 수급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LG화학 외국인 수급 보면 지금 LG화학만 지금 여기 사고 있습니다. 스캔 보시면은 싹 다 지금 LG화학 땡기고 있고요. LG화학만 여기서 다 사는 게 아니라 LG화학 잠깐만 볼까요? 여기 지금 외국인 수급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새빨갛죠? LG화학은 계속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요거 하나 수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또 화학과 여기 묻어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도 보면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뭔 일인지 모르는데 같이 땡기고 있고 기관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묘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약간 입지를 하고 있는 대목들이 좀 있어서 2차 전지도 오늘 한번 지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와 바이오 이야기를 쭉 가보면서 일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K바이오야 지켜줘가 오늘 테마거든요. 지금 프리마켓도 알테오전을 비롯해서 지금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프리마켓 따로 안 다루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가 지켜줘야죠. 뭐 미국장하고 커플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미증시에서도 일라이 릴리도 사상 최고가 찍었고 지금 런던 이제 FTSE 지수에 편입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런던 전체 상장 주식 시총 1등에 이제 등극을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역시 사상 최고가, 간밤에 암젠도 사상 최고가, 머크도 5% 급등했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바이오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게 코로나19 때 그 당시에 화이자를 포함해가지고 백신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고점을 지금 넘어섰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영국 1위? 맞습니다. 영국 1위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전체 시총 1위에 이제 등극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이렇게 이제 화랑 장세가 오는 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이제 빅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도 절대 좀 소외되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 뭐 일라이 릴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화제성 이슈들을 이제 몰고 다니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라이 릴리가 뭐 일단 실적도 좋았고요. 약값이나 이제 협상이 좀 타결이 좀 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어떤 저변이 확대된다. 오히려 약값은 떨어졌는데 가격이 싸졌으니까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지배적인 사업자인 이제 일라이 릴리가 좀 주목받고 있고 그러면서 주사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일라이 릴리는 지금 네덜란드에다가 경구용 이제 치료제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를 이제 공장을 이제 짓는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나. 그다음에 장기약물 플랫폼에 대한 이제 이슈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뭐 일라이 릴리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고 그다음에 메세라 이제 인수전이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노보노디스크 주가도 급등을 했어요. 어쨌든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노보노디스크는 또 다른 뭐 경구용 치료제나 장기약물 이제 기업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회사가 바로 G2G 바이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G2G 바이오가 지난 9월 말에 유럽 소재의 다국적 제약 기업과 뭔가 이제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게 뭐 노보노디스크일지 뭐 베링거 인겔하임일지 시장에서 이제 추측하는 기업은 분명히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유럽의 이제 다국적 제약 기업들하고 연결이 좀 되면서 논리 구조는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 일라이 릴리가 지금 막 치고 나가면서 1개월 제형도 그렇고 경구용 제형에서도 막 앞서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메세라 인수에서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업과 1개월 제형이라든지 경구용 제형 이제 개발을 좀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또 G2G 바이오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상증자하고 나서 권리락으로 인한 이제 가격 착시 효과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를 포함한 많은 이제 또 후발 기업들, 베링거 인게라임,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1개월 제형과 경구용 제형에 대한 이제 막대한 이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비만 진영, 뭐 G2G 바이오, 뭐 펩트론,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뭐 인벤치랩 이런 기업들한테는 여전히 좀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재도요, 프리마켓에서의 주인공은 바이오고, 뭐, 신테카 바이오, 약간 웅크웅크 AI, 의료 AI 쪽이긴 한데, 전통의 강호들도 뭐 짱짱합니다. 보로노이도 3.7%대고요. 바이넥스 ST3 정도도 빨간불 켜고 있고, 한미약품 좋고, 삼천당제약도 지금 4.5%입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일라이릴리의 훈풍을 받아서 오늘의 일발도 바이오인 것 같아요. 네, 영민님 오늘의 일발을 바로 가볼까요? 뭐 다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해 이제는 바이오텍 기업들도 저는 실적을 따져야 되는 시기가 벌써 이제 도래했다. 알테오젠도 이제 4분기 때 아마 그 키트로다 SC 승인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이 또 유입이 좀 될 거고 들어오고. 내년부터 이제 로열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우리가 실적 따박따박 나오면서 새로운 성장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보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또 바이오테크 네. 기업, 이제 글로벌 이제 빅 바이오텍의 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상장됐을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엑스코플이 신약 미국 FDA에 막 승인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되면서 상장됐을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공모 청약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장된 그날 최고가 27만 원을 찍고 무려 5년 동안에 속된 말로 이제 바닥을 기는 어마어마한 이제 암흑기를 거쳤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매출이 급증하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는 이제 마케팅 저는 노력의 결과 그리고 현지화의 결과 특히 저는 이제 SK 바이오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임상의 단계에서부터 아주 자체적인 임상 디자인과 미국의 FDA 협력하는 거 이게 모든 이제 자체 역량을 가지고 성공을 했고 지금 마케팅도 그야말로 그냥 발품을 팔아가지고 미국의 현지 병원들과 환우들을 다 만나면서 직접적인 이제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게 5년 만에 저는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성과의 결과물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확인이 됐다. 매출액이 1,900억 원, 1,900억 중에 1,700억 이상이 엑스코프리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700억. 그리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2,000억을 훌쩍 넘어갈 거고요. 내년도에는 3,000억을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마케팅 비용의 상당수의 이제 비용을 썼는데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매출은 늘어나는 말 그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이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영업 마진이 45% 정도예요. 근데 내년에 저는 SK 바이오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영업 마진이 저는 60%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현지 유통망도 지금 자체적으로 다 확보를 하고 있는 SK 바이오팜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효율성을 이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 구조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는 관세 때문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의약품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막 윽박 지르니까 사실상 이거 또 신약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얻어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했고 결정적으로 프레리토리코는 미국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프레리토리코에다가 생산 시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현지 생산 시설까지 확보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까지 완전히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악재성 이슈마저도 해소가 좀 됐으니까 이제는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 특히 이 중추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분명히 이제 온다. 도래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텍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뭐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요. 뭐 거의 에코프로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엄청난 산을 한번 만들고 5년 동안 이제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5만 나타나고 원대까지 있고. 갔었네요. 맞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줄줄이 다 목표가를 막 16만 원, 17만 원 이상으로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이제 참고해가지고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K바이오에서 영미 매니저가 향한 일발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완전히 FDA 승인까지 우리만의 힘으로 맞습니다. 간 엑스코프리라는 이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이제 팔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잘 있습니다. 팔리고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애증의 네, 종목 맞습니다. 에코프로 일단 10만 원 한번 넘어가고요. 맞습니다. 10만 원 나가고 11만 원 11만 넘어가야 이제 12만 가야 그다음 15만 원 가니까요. 그 벽도 꼭 깨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